안녕하세요. 세상 쉬운 연애 세션입니다. 연애에서 대부분 실패하는 사람들은요 공통점이 있어요. 사실 좋은 사람을 못 만나서가 아니에요. 오히려 쎄한 사람을 초반에 못 걸러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는 어떤 사람을 볼 때 딱 두 가지만 조심하면 됩니다. 제가 결론부터 말씀드리고요, 왜 이 사람들을 조심해야 되는지, 그리고 왜 쎄한지, 그리고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밑바탕 심리에는 무엇이 숨겨져 있는지 한번 낱낱이 이야기 드릴게요. 자, 결론부터 이야기 드리면요, 첫 번째는요, 자기 가정사와 인생 한탄을 너무 빨리, 너무 자주, 그리고 너무 길게 푸는 남자 반드시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 모든 얘기가 결국 돈으로 귀결되는 남자. 이 두 종류의 사람들은 높은 확률로 매우 쎄한 남자일 겁니다. 자,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한번 구체적으로 말씀드려볼게요. 자, 이 두 가지 사람들을 보면요, 처음에는 이렇게 느낄 수 있어요. 첫 만남인데, 아니면 만난 지 얼마 안 됐는데 나한테 이렇게 솔직하게 이야기를 해준다고? 자기 되게 속 이야기까지 해주네. 아, 되게 인생 열심히 살았나 보다. 아, 이 사람 되게 생존력이 있네 하고, 오히려 가끔은요 솔직하고 조금은 야망 있게 느낄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건요, 우리에 대해서 친밀감을 느끼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이 사람은요, 인생 상태가 뭐냐면 하소연 중독에 가까운 거예요. 맨날 뭐 가족 이야기, 맨날 자기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세상이 자기를 어떻게 못 알아줬는지, 자기는 얼마나 외롭게 버텼는지. 근데 물론 힘든 삶 자체는 이해하죠. 힘들 수 있어요. 그건 정상입니다. 문제는 뭐냐, 그 힘듦이 그 사람의 전부가 되어버린 상태라는 거예요. 만나면 되게 유사한 비슷한 이야기, 통화해도 또 뭐 자기가 뭐 어쩌고저쩌고 그런 이야기들, 술 먹어도 그런 이야기 하고요. 이거는요 공감의 영역을 넘어섭니다. 힘든 얘기 자체가 문제가 아니에요. 오히려 건강한 사람도 힘들면 당연히 말을 해요. 근데 오늘 제가 말하는 이런 위험 경보 신호는요, 힘든 이야기를 공유하는 사람이 아니라 힘든 이야기를 자기라는 사람의 정체성으로 쓰는 사람입니다. 이 차이가 엄청 큽니다. 건강한 사람은 내가 오늘 이런 일이 있어 조금 힘들었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쎄한 남자는요, 내 인생은 원래 이랬고 사람들은 나를 원래 잘 몰라주고 나는 늘 피해자였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된 건 어쩔 수 없었다, 이렇게 흘러가요. 그러니까 이야기가 정보 전달이 아니라 자기 서사를 이야기를 하고 그거를 여러분에게 강요를 한다는 거죠. 세상의 주인공이 늘 본인이고 자기는 항상 피해자고 주변 인물은 가해자 또는 방관자고 본인은요 늘 상처 입은 영웅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기본 정서는 되게 무거워요. 우울감, 열등감, 복수심, 인정 중독이 섞여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조심해야 할 게 있어요. 우울하다고 다 나쁜 사람 아닙니다. 가정사 안 좋다고 다 걸러야 하는 사람 아니고요. 다만요, 자기 스스로 해결하지 못한 상처를 계속 타인에게 떠넘기는 사람, 그리고 내가 겪은 상처를요 내가 이럴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처럼 이런 계속 합리화만 반복하는 사람 자체가 되게 위험하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내가 이렇게 힘들게 살았으니까 너는 나를 더 이해해줘야 돼. 이 프레임이 깔려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랑 연애 시작하면 답이 없습니다. 심리학에서도 비슷한 걸 설명하는 개념이 있어요. 공동 반추, 영어로는 코루미네이션이라고 합니다. 어려운 말 같죠? 쉽게 말하면 문제를 풀기 위해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문제 감정을 계속 같이 씹고 또 씹는 거예요. 원래는 이런 것 자체가 친해지는 느낌을 줄 수 있습니다. 와, 우리 되게 깊은 이야기한다, 이 사람 나한테는 이런 이야기를 해. 근데 연구를 보면요, 이게 관계 친밀감처럼 느껴지면서도 동시에 우울과 불안을 더 키울 수 있는 패턴으로 나옵니다. APA라는 곳에서도요, 이 현상을 소개하면서 문제를 반복해서 자세히 파고드는 대화는 친밀감을 높이는 대신 불안, 우울 증상을 키울 수 있다고 설명을 했고요. 또 관련 연구들에서도요, 높은 공동 반추가 더 높은 우울과 연결된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썸에서 또는 연애 초반에 깊은 이야기를 빨리 나누면 이게 되게 친밀감, 아니 우리가 벌써 이렇게 가까워졌네라고 생각하기 쉬워요. 근데 사실은 이미 그 사람은 나를 정서 쓰레기 하차장, 그러니까 감정 쓰레기통으로 여기는 걸 수도 있다는 거죠. 여러분도 힘든 날이 있잖아요. 나도 회사 힘든 일 있고 가족 문제 있고 컨디션 떨어지고 미래 당연히 불안할 수 있습니다. 근데 맨날 지 영웅담, 맨날 지 고생담, 맨날 지 한탄을 듣는 건 한계가 와요. 연애는 상담센터가 아니거든요. 더 무서운 건 이런 타입이 초반엔 되게 진실해 보인다는 겁니다. 왜냐면 사람들은 보통 상처 얘기를 진정성으로 착각을 한다는 거죠. 아닙니다. 솔직함과 감정 쓰레기통은요 완전 다른 겁니다. 건강한 사람은 자기 상처를 말해도 그걸 자기의 인생의 전부라고 이야기를 하질 않아요. 그리고 상대가 감당할 수 있는 속도와 거리 역시 생각을 합니다. 반면 쎄한 남자는 상처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상처를 무기처럼 쓴다는 거죠. 상대의 공감, 동정, 구원 본능을 당겨오려고 합니다. 자, 이런 사람을 만나면요, 여러분도 이런 생각을 느낄 수 있어요. 아, 이 사람 이렇게 힘들게 살았구나, 내가 열심히 도와줘야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 왜 내가 이 사람 감정 쓰레기통이 됐지? 근데 이렇게 바뀌는 거죠. 관계가 아니라 내가 이 사람을 구조해줘야 되는 그런 관계가 돼버린 거예요. 그 사람은요 이 관계를 풀지 않고요, 여러분은 계속 그 감정 쓰레기를 계속 받아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그걸 계속 반복할 거고요, 여러분은 그걸 반복하는 과정 속에서 계속 감정이나 체력, 뭐 모든 것들이 다 소진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요, 자기의 그런 인생사, 뭐 되게 힘들었던 과정을 막 정말 주구장창 이야기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가장 위험한 사람들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돈 하는 사람. 이거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돈 중요하죠. 너무 중요합니다. 현실에서 돈 빼고 살 수 없어요. 특히 남자 입장에서 돈, 직업, 생존, 미래 계획이 자기 존재감이랑 직결되는 경우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돈 이야기 자체를 문제 삼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당연히요, 돈 이야기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아요. 오히려 이런 이야기를 너무 안 한다? 그러면 현실 감각이 없는 남자, 그런 사람이 사실은 더 위험하겠죠. 근데 문제는요, 모든 것을 돈에 연결하는 사람입니다. 뭐 음식을 고를 때도 돈, 인간관계에서도 돈, 연애에서도 돈, 시간도 돈, 선택도 돈, 감정도 돈, 늘 머릿속 필터가요. 그래서 이게 얼마짜리인데로 들어가는 사람이 분명히 있다는 거죠. 이건 단순히 알뜰한 게 아니에요. 삶 전체가요, 그 사람의 생존 본능에 잠식되어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심리학에서는 이와 관련돼서 희소성 사고, 스카라시티 마인드셋이라는 개념을 자주 씁니다. 쉽게 말하면 자원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요, 사람 머릿속이요 계속 그 부족한 것에 빨려 들어간다는 거예요. APA라는 학술지에서는요, 희소성이 인지 자원을 잡아먹고 판단을 더 좁게 만들 수 있다고 설명을 했고요. 최근 리뷰 연구에서도요, 금융적인, 그러니까 돈적으로 희소성 사고가 터널시야, 외부를 바라보거나 더 넓은 사고를 막아버리고요, 사고 역시 좁히고 그 사람의 인지 부담을 키울 수 있다고 정리합니다. 즉 돈이 부족하거나 돈에 대한
대한 공포가 크면 사람은 점점 인생 자체를요, 연애 자체도 생존 게임으로 보기 시작한다는 거죠. 여기서 핵심은 가난한 사람이다, 뭐 이런 걸 비난하자, 뭐 이런 게 아닙니다. 전혀 그런 건 문제가 되지 않아요. 경제적으로 누구나 어려울 수 있겠죠. 그건 삶의 조건 문제예요. 제가 말하는 건요, 돈을 걱정한다는 거, 미래를 걱정한다, 이 문제가 아니라요, 돈 공포가 그 사람의 성격 전체를 지배하는 상태입니다. 자, 이런 남자들 특징이 있어요. 처음에는 되게 현실적이고 책임감 있어 보입니다. 나는 뭐 허세 안 부려, 나는 돈의 가치를 알아, 나는 현실적으로 살아.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조금만 지나면 보입니다. 모든 선택의 기준이 돈이에요. 사람도 투자 자산으로 보고, 연애도 가성비로 봅니다. 누굴 만날 때도 얘는 나한테 뭐가 남지? 이게 그냥 기본으로 깔려 있어요. 그리고 데이트도 즐거움보다는요, 손익으로 계산을 해요. 남의 성공에 대해서 생각을 했을 때도요, 그래서 그 사람 얼마나 버는데, 이런 식으로 생각한다는 거죠. 심지어 자기 자존감도 돈으로만 체크를 해요. 그럼 무슨 일이 생기느냐? 연애는요, 감정 교류가 아니라 그냥 그 사람에게는 생존 전략이 되는 겁니다. 이런 타입은요, 여러분을 사랑을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을 통해서 자기 결핍을 막으려는 경우가 많아요. 인정 욕구랑 돈이랑은요, 대단히 밀접하게 붙어 있어갖고 돈이 있으면 우월하고 없으면 무너집니다. 그래서 계속 이런 이야기를 비스무리하게 반복적으로 할 거예요. 돈 이야기를 하는 거죠. 많이 벌고 싶다, 성공해야 된다, 내 인생을 뒤집어야 된다, 나 열심히 해서 반드시 나를 무시했던 사람들에게 복수해야 된다, 나 무시받기 싫다, 열심히 사는 거 인정합니다. 야망 있는 것도 좋아요. 근데 그 마음 상태가 사람 전체가 되어버리면 곤란합니다. 왜냐면 그런 사람은 평소에도 여유 자체가 없기 때문이에요. 여유가 없으면 사랑도 못 쉽니다. 늘 비교하고, 늘 초조하고, 늘 뭔가 쫓기고, 늘 세상을 적으로 보니까요. 그러면 연애를 시작해도 결국 여러분은 파트너가 아니라 그냥 정서 보급품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 또 하나 봐야 될 게 있습니다. 돈 자체보다 돈을 말하는 태도예요. 건강한 사람은요, 돈을 중요하게 여기지만 그게 전부는 아닙니다. 돈도 중요하지. 근데 너랑 나랑의 관계가 훨씬 더 중요해. 그리고 사람 관계가 훨씬 더 중요해. 이런 식으로 이야기한다거나, 현실을 봐야 하지, 너무 중요하지. 근데 나는 기본적으로 우리 관계는 따뜻하게 하고 싶어. 이런 비슷한 균형이 있어요. 반면 쎄한 사람은 모든 걸 다 돈으로 읽고요. 세상은 결국 돈이다, 사람 어차피 다 계산적이다, 연애도 돈 없으면 끝이다, 극단적으로 간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는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면 이런 사람은 나중에 감정 갈등이 생겨도 문제를 관계로 안 보고 돈으로서 손해 이득 프레임으로 보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서운하면요, 비용 증가가 되고요, 여러분의 감정은 귀찮은 변수가 돼버리는 거죠. 심리학 쪽에서는요, 또 물질주의 연구도 참고할 수 있어요. 최근 리뷰 논문에서 보면요, 물질주의가 높을수록 여러 대인관계 영역에서 낮은 관계 만족과 연결되는 경향이 반복적으로 보고됩니다. 물론 돈 이야기하면 다 물질주의자다, 이게 아니에요. 다만 삶의 중심축이 인간보다 물질에 과하게 쏠릴수록 관계의 질이 떨어질 위험은 분명히 보인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돈이 중요한 사람과는 연애할 수 있어요. 근데 돈 말고는 믿을 게 없는 사람과의 연애는 점점 더 삭막해질 겁니다. 자, 그럼 썸 탈 때 뭘 보면 되느냐? 첫째, 가정사와 상처를 말하는 속도를 한번 봐보세요. 초반부터 너무 빨리 이야기해, 너무 깊게, 너무 길게 푼다? 그러면 위험합니다. 대단히 쎄한 사람이에요. 둘째, 같은 얘기를 반복하는지 한번 봐보세요. 누구나 힘든 이야기 한두 번 할 수 있어요. 근데 매번 뭐 똑같은 원망, 누구 이름이 계속 나오고, 똑같은 억울함, 그리고 어떤 똑같은 피해 서사가 반복이 된다? 이건 처리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그런 삶 자체를 붙들고 사는 사람일 확률이 높습니다. 셋째, 자기 연민의 비율을 보세요. 자기 고생 얘기를 하면서도 책임과 성찰이 있는 사람은 괜찮습니다. 내가 힘들었지만 나도 부족한 점이 되게 많았다, 네, 이런 균형이 있죠. 근데 늘 남 탓하고, 환경 탓, 부모 탓, 회사 탓, 전 애인 탓하고, 본인은 뭐 영웅 또는 피해자다? 매우 위험합니다. 넷째, 돈 얘기의 빈도보다 범위를 한번 봐보세요. 돈이 중요하다고 말하는 건 정상입니다. 근데 모든 주제가 결국 돈으로 모이면 그 사람은 이미 생존 자체를 위해서 여러분과 연애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다섯째, 가장 중요한 거, 마지막인데요, 여러분의 몸 반응을 보세요. 이 남자를 만나고 오면 위로받는 느낌보다는 되게 지치고 무겁고 이상하게 내가 상담사 된 느낌이고, 아직 사귀지도 않았는데 또는 연애 초반인데 근데 벌써 감정 노동하는 느낌이 든다? 그건 여러분의 느낌이 맞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썸남이요, 뭐 우리 집안은 원래 너무 힘들었어,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이거 괜찮아요. 근데 다음 만남에 내가 그래서 사람을 잘 못 믿어, 그 다음엔요, 뭐 다들 나를 이용하려고 했어, 이런 식으로 흘러가면요, 이건 친밀감이 아닌 거죠. 그냥 그 사람 자체가 되게 위험한 사람이라는 그런 증거입니다. 또 다른 예시를 들면요, 돈 얘기를 하면서 나는 돈 아껴서 미래 준비해야 돼, 이거 괜찮아요. 근데 요즘 여자들은 다 돈만 본다, 사람도 결국 돈이다, 돈 없으면 관계도 끝이다, 이런 세계관이면요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이건 현실 감각이 아니라 그냥 불신과 결핍의 철학입니다. 여기서 한 번 더 분명히 말할게요. 힘든 남자를 무시하자는 게 아닙니다. 돈을 중요하게 보는 남자를 비난하자는 것도 아니에요. 핵심은 그게 그 사람 인생의 전부냐, 그게 그 사람의 한 부분이냐, 아니면 사람 전체를 삼켜버린 상태냐를 구별하라는 겁니다. 힘든 과거가 있어도 현재를 건강하게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돈이 중요해도 힘든 과거가 있어도 현재를 건강하게 사는 남자가 분명히 있습니다. 돈이 중요해도 사람을 예치하는 남자 세상에 넘치고 넘쳤어요. 근데 과거 상처가 지금도 매일 흘러 넘치고 돈 공포가 인간관계까지 다 먹어버렸다면 그건 연애 상대로는 위험신호일 수 있습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썸 탈 때 쎄한 남자의 특징, 되게 두 가지 특징이에요. 하나는 자기 고통을 너무 빨리, 너무 자주, 너무 길게 들이붓는 남자예요. 이건 친밀감이 아니라 공동 반추와 정서 의존으로 갈 수 있어요. 치해지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여러분 멘탈을 갉아먹을 수 있다는 겁니다. 둘째는 모든 것을 돈 프레임으로 보는 남자입니다. 돈을 중요하게 보는 것과 삶 전체가 희소성과 생존 본능에 지배당하는 건 다릅니다. 후자는 관계에서도 여유와 마음의 따뜻한 온기를 잃어버리기 쉽습니다. 결국 제일 중요한 기준은 이겁니다. 이 사람을 만나면 내 마음이 편안해지느냐, 아니면 내가 계속 빨려 들어가느냐. 썸은 아직 시작도 안 한 단계입니다. 썸 또는 연애 초기에는요, 아직 제대로 무언가의 감정을 주고받은 사이가 아니에요. 이런 단계에서 벌써부터 내가 위로해주고 이해해주고 해석해주고 버텨줘야 하는 구조면 사귀면 더 심해질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여러분은 연애를 하는 거지 구조대나 상담사를 하려고 연애를 하는 게 아닙니다. 이 부분을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여러분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댓글까지 꼭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